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한 알테오젠이라고 하던가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또 수백 퍼센트의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항암신약 국내 주요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주요 투자 전략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항암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면역 관문을 타겟을 하게 되면서 암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와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존슨앤존스 쪽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의 변방이죠.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비싼 가격으로 그냥 뭐 때려버리면 되니까 어떤 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사실.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뭐 CDMO라고 하던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변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덕분에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계약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항체 치료제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면역항암제 다음으로 이제 ADC 치료제나 이중항체 치료제들이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ADC는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어 가지고 블록버스터 의약품 같은 경우도 몇 개나 이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차세대 빅파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팬데믹을 거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글로벌 압도적인 의약품 판매량이 백신이었죠. 백신, 코로나 백신. 그래서 화이자가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암 백신이나 아니면 항암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아니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뜨겁게 이제 또 팔리게 되면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고 신약 개발에 참전을 하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세대 돈이 많은 빅파마들이 바이오텍이 빅파마로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기존의 빅파마들과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을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 기술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겠다. 뭐 CDMO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기존의 빅파마들이 뭐 한 뭐 1,000억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가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뭐 2,000억, 3,000억 이렇게 사야 되는 지경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계약 기대감 같은 경우도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항암 신약 개발 경쟁입니다.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현재 4세대 항암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겠고요. 1세대는 이제 화학항암제, 그래서 2세대는 표적항암제죠. 암세포만 타겟을 하고, 그러니까 1세대인 이 화학항암제 쪽에서의 중요한 단점이 정상세포를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모공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라고 하던가, 위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구역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서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암만 표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항체를 활용을 한 암 치료가 시작이 되기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항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항원에 반응을 하는 항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항체를 이제 인공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발견을 해가지고 대량 증식을 통해 가지고 이 항체에다가 어떤 특수한 물질들 같은 경우를 묶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세대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좋은 효과를 보이다가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완치가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재발하는 그런 느낌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3세대 면역항암제에서 암세포를 직접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표적항암제죠. 암세포를 타겟을 하면 내성이 생기니까 면역 관문을 타겟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보호를 해주는 면역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세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면역 관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원이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 관문이 항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면역 관문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없애면은 정상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된다. 굉장히 혁신적인 약효가 확인이 되게 된 겁니다. 암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환자 반응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완치 기대감 같은 경우도 말기 암 환자도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약효가 드는 환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키트루다의 반응률은 20% 남지. 그러니까 폐암 환자가 10명이다라고 하면은 2명 정도만 효과가 있다. 나머지 8명은 거의 뭐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반응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항암제가 약효는 뛰어나지만 대상 환자가 많지 않다. 그럼 바꿔서 말을 하면은 이게 반응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를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8명도 완치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키트루다 반응률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하고 집어넣는 것도 안 돼요. 잘못 투여했다가 향후 중요한 치료 옵션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투약을 하게 되느냐 결정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면역항암제 반응률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 꿈꾸고 있는 암 정복이 가능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존슨 매출 기준으로 아마 세계 1위 기업일 겁니다. 면역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유한양행의 표적항암제인 렉나자와 병용요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게 되면서 기존의 폐암의 표준 치료제가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였는데 이 약효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그리소를 넘어서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서 상용화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산 항암 신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실 주가에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요. 실제로 기술 이전이 실제 임상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렉나자의 성공이 굉장히 의미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FDA 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임상 성공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로열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이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로열티 수익만, 수익성이 높은 로열티 수익만 받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면역항암제를 넘어서 차세대 항체 치료제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불리는 ADC 신약이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에다가 독성 물질인 약물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1세대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근데 약효는 굉장히 이 세포 독성에 엄청나게 강력한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약효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암세포한테만 작용을 하고 정상세포에다가는 작용을 안 시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체에다가 굉장히 독성 물질인 약물, 페이로드를 접합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든 게 이 ADC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가 바로 이 ADC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항암 신약의 약효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암세포를 찾아내는 항체에다가 강력한 독성 물질인 페이로드가 결합이 되게 된다. 접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FDA 승인을 받은 ADC 치료제는 총 13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개가 10억 달러를 매출을 돌파하게 되면서 블록버스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혁신 신약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ADC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차세대 블록버스터 기대감이 높은 게 이중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항암 신약 쪽으로 이중항체 기반의 혁신 신약이 현재 FDA 승인을 받지 못했죠. 이걸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게 되는 거겠죠. 지금 면역항암제 병용요법보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스의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의 랭라자는 병용요법이죠. 다른 두 가지의 약물을 같이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항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중항체는 두 가지를 타겟할 수가 있는 항체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면역항암제 병용요법보다 이중항체가 임상효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의약품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중항체 효능이 더 좋을까? 각기 다른 의약품의 흡수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병용요법은 투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암세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약물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항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간 내 같은 공간 안에서 두 가지의 효과가 같이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항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항체 치료제로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중항체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 면역항암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표적항암제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 이중항체가 시도가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뭐 면역 작용들을 극대화하게 되는 뭐 사이토카인 그런 물질들을 같이 넣는 3중, 4중 이런 다중항체 항암신약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현재 지금 면역항암제 다음으로 이중항체 ADC 다른 차세대 항체 치료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나 비만 치료제 열풍을 거치게 되면서 신흥 빅파마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화이자라고 하던가 노보노디스크, 지금 전통의 빅파마와 해당 신흥 빅파마가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라고 하던가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져오게 되는 기술 이전 계약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최근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몸값이나 기업 자체의 몸값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완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이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FDA 임상을 밟아본 경험이 없어요. 약효 같은 경우는 초반 임상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되었는데, 이 임상을 최종 단계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 신약 개발 열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만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주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기술 이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다. 항체 치료제 쪽에서 제2의 렉나자 기대감으로써 빅파마와 임상 과정에서 긍정적 약효까지도 빠르게 확인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세에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ADC 치료제와 다중항체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체 치료제를 전부 개발하고 있겠죠.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다양한 항원을 서치를 해가지고 이 항원에 맞는 항체를 개발하라는 플랫폼을 지금 가지고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5년 동안 기술 수출만 9건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이 지금 확률 높게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뮨온시아입니다. 면역항암제 전문 기업이고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렉나자 프로젝트 참여했었던 이제 그 연구원들이 이뮨온시아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림프종, 간암, 유방암 등 항체 치료제 개발하고 있겠고요. 이중항체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모델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내 처음으로 면역항암제 기술 수출 빅파마 쪽으로 기술 수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린 현대 ADM 상한가 갔죠. 이번 주에 또 찍어드렸었던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지금 이제 종목들 단타로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맨 아래 설명 쪽에 이제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방 오픈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시간 도움되실 수가 있는 주식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놓치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